안녕하세요. 옐로슈가입니다. 최근 채무자의 국민은행과 신한은행을 압류 추심했고 국민은행으로부터 30만 원을 받아냈습니다. 총 청구 금액이 약 60만 원이었으니 절반은 받아낸 셈인데요. 오늘 영상에서는 이번 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 사건의 간략한 진행 절차 및 에피소드, 그리고 특히 압류 결정 후 은행으로부터 제3채무자 진술 최고서를 받았을 때 어떻게 판단할지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빠르게 사건 진행 내역을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이렇게 판결을 받았습니다. 원금 60만 5천 원, 그리고 이에 대하여 23년 9월 28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이자를 지급하라는 내용입니다. 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 시 원금, 지연손해금, 집행비용을 모두 합하니 청구할 금액은 총 66만 3,972원이었고 국민은행의 30만원, 신한은행의 나머지 36만 3,972원으로 신청서 작성 후 제출하였습니다. 그리고 상대방이 법인이 아닌 개인 사업자였기에 별지에 압류금지 문구를 넣었습니다. 23년 11월 13일 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서를 제출했고 11월 15일 보정명령이 나왔습니다. 보정명령 내용은 단순했습니다. 채무자의 초본을 다시 제출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본안소송에서 주소보정명령을 통해 발급받았던 초본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를 첨부하니 최근 발급한 초본이 아니기에 다시 제출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보정명령 등본을 들고 가까운 주민센터에 갔는데 행정전산망 장애로 인하여 발급을 받을 수 없었습니다. 타이밍도 참... 아무튼 며칠 뒤 초본을 발급하니 주소지에 변동이 없었고 23년 11월 23일 보정서를 제출하니 11월 27일 결정이 났습니다. 같은 날 법원은 채권자에게 결정 정본을 제3채무자인 국민은행과 신한은행에 결정 전본과 진술 최고서를 송달했고 이를 받아본 국민은행과 신한은행이 제3채무자 진술 최고서를 제출했습니다. 먼저 국민은행 진술 최고서입니다. 1항을 보니 30만원 인정을 하고 있고 2항에서 30만원 지급 의사가 있다고 적혀 있습니다. 그런데 하단 주의를 보니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특히 4번을 보면 압류금지 채권 금액은 제외하게 되므로 실제 추심 금액과 다를 수 있다고 되어 있어 30만원을 주겠다는 건지 아닌지 혼란이 올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인터넷 검색을 하면서 고민하지 마시고 그냥 가까운 국민은행 달려가서 추심을 하거나 가기 어려우면 국민은행 고객센터 전화해보면 됩니다. 저는 방문 전 전화를 미리 해봤는데 30만원 추심 가능하다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특히 확인해야 하는 부분이 사항인데요. 내가 압류하기 전 다른 채권자가 먼저 압류를 했다면 통장에 돈이 있어도 가져갈 수 없고 배당 절차를 통해 압류한 채권자들과 나눠 가져가야 합니다. 그런데 저는 해당 무입니다. 그렇기에 아직은 채무자의 신용상태 등 큰 문제는 없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즉 회수 가능성이 높아진다 할 수 있습니다. 물론 다른 은행에는 압류가 들어왔을 수 있지만요. 다음은 신한은행입니다. 1항에서 89,857원을 인정하고 있지만 지급할 의사가 0원이네요. 그리고 신한은행 역시 압류가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다시 국민은행입니다. 제가 30만원 청구했는데 30만원 다 인정한다는 것은 국민은행에 돈이 더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겠죠. 그렇기에 신한은행에 청구했던 돈을 다시 국민은행으로 압류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미 집행문 제도 부여 신청까지 해두었습니다. 그런데 장인어른께서 상대방이 너무 괘씸하다고 돈 안 받고 신용불량자 만들고 싶다고 하시네요. 이런 마음 충분히 이해가 되지만 저는 회수가 목표라서 그냥 압류해보고 만약 그 사이 통장에 잔고가 없어졌다면 그때 가서 고민해보려고 합니다. 오늘도 제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